아기 원뱃을 잡았어요. 호주에서 아기 원뱃을 어미에게서 떼어내 전 세계적으로 분노를 일으킨 그 사냥 인플루언서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어미를 보세요. 마치 쫓아가고 있네 라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미국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제넷 리비입니다. 여기는 크라임픽스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와이오밍에서는 사냥이 매우 중요하며 규칙 위반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만다 스트라벨. 그녀는 올해 초에 아기 원뱃을 엄마에게서 빼앗아 큰 논란을 일으킨 사냥 인플루언서 사만다 스트라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와이오밍에서 공영에 처했습니다. 그녀의 혐의 내용을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라벨이 아기 원뱃을 들어올려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분노했고 그녀가 체포되기를 원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호주의 총리가 그녀의 비자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스트라벨은 그 전에 이미 나라를 떠났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르마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몬테네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스트라벨은 호주에서 망신을 당한 뒤 조용히 지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익명의 제보자가 스트라벨을 다시 소셜미디어에서 그녀가 갈망하는 스포트라이트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보자가 그렇게 썼습니다. 사만다 스트라벨은 와이오밍에 2년 넘게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민 태그를 구매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9만 명이 넘는 소셜미디어 팔로워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조사를 시작했고 스트라벨이 주 거주자라고 거짓말한 혐의와 관련된 6건의 경범죄로 기소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스트라벨은 허위선서 6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인플루언서는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한 혐의와 더불어 비거주자가 가이드 없이 황야 지역에서 사냥한 혐의 등 추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만다 스트라벨이 2023년에 와이오밍에 살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주를 180일 이상 떠나고 집을 비우면 더 이상 와이오밍의 거주자가 아닙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스트라벨은 몬테나주 그레이트폴스에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스트라벨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는 나중에 다루겠지만 먼저 카우보이 주의 수사관들이 제기한 혐의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만다 스트라벨은 올해 8월 11일에 엘크 사냥 허가증을 발급받으면서 자신이 와이오밍 주민이라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동물 당국에 따르면 그녀는 올해 1월 블랙베어 사냥 허가증을 받을 때 또 다른 허위 진술도 했다고 합니다. 스트라벨은 마운틴 라이언 사냥 허가증을 발급받으면서 자신이 와이오밍 주민이라고 허위 진술을 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2024년 9월에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녀는 12개월짜리 낚시 허가증을 발급받으면서 자신이 와이오밍 주민이라고 또 다른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2024년 5월 스트라벨은 영양 사냥 허가증을 받으며 또 허위 진술을 했다고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4월에도 스트라벨은 와이오밍 주민이라고 거짓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엘크 사냥 허가증을 발급받았고 2024년 10월에는 스트라벨이 무허가로 엘크를 사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 금지된 기간 동안 수사관들은 스트라벨이 허가받은 가이드 없이 빅 트로피 게임 사냥을 했다고 말합니다. 카우보이 스테이트 데일리는 수사관이 사만다 스트라벨과 10월 대화를 기록한 진술서를 입수했습니다. 진술서에서 그녀는 거주지 질문에 최근 몇 달간 이동이 많아 애매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에도요. 조사관들은 스트라벨이 자신에게 와이오밍에 180일 이상 있었다고 말했다고 했지만 조사관의 조사 결과 그녀는 와이오밍에 단 7일만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2025년에 한 사냥 관련 잡지가 2023년에 그녀를 소개했기도 했는데 그녀는 대형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작가는 그녀의 국제 트로피 사냥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사에서 스트라벨은 봄 시즌에 자신의 첫 흑곰을 사냥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곰을 덫에 가두는 방법과 미끼 사용과 관련된 규정에 익숙하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해 서블렛 카운티 주민들에게 미끼통에 쓸 창고기, 스피어, 미트가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스트라벨은 작가에게 곰을 사냥하고 죽이고 싶었던 동기는 단순한 도전을 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소시지, 구이 등 여러 음식을 만들고 지방으로 비누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이 야생동물 생물학자이자 환경과학자가 잘못된 이유로 사냥에 참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저것입니다. 올해 초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원뱃 영상. 방금 아기 원뱃을 잡았어요. 엄마를 보며 엄마를 쫓아가고 있어요 같은 모습이에요. 아기 원뱃을 잡았어요? 알겠어요. 엄마가 저기서 화나 있으니 얘를 놓아줘요. 알겠어요. 지금 그 영상은 삭제됐지만 인터넷에서는 아무것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자막에는 내가 원뱃을 안아보는 꿈이 이루어졌어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기와 엄마는 함께 천천히 덤불로 돌아갔어요. 영상을 찍고 있는 남자는 호주 남자예요. 두 사람 모두 영상에서 웃는 소리가 들려요. 하지만 호주에서 사랑받는 야생동물을 희생양 삼아 재미를 보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농담이 아닙니다. 와일스 야생동물 구조단체에 따르면 이런 행동은 범죄입니다. 원뱃은 보호받는 동물이에요. 실제로 보존 전문가들에 따르면 모든 호주 동물들은 그 나라의 보존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기 원뱃은 어미와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분리도 매우 고통스럽고 해로울 수 있습니다. 스트라벨 원뱃 영상 속 남성이 처벌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앞선 언급한 총리를 포함한 수천 명의 호주인들이 이러한 행동을 비난했고 스트라벨을 영원히 호주에서 추방하라는 온라인 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청원은 종료 전 거의 5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주최자들은 인식을 높이고 싶었고 스트라벨이 사건이 발생한 위치를 밝히도록 함해서 구조 단체가 필요하다면 원뱃들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했습니다. 반발 후 온라인에서 샘 존스로 알려진 스트라벨이 사과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악당인가요?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상황은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원뱃을 안았다고 수천 명이 제 목숨을 위협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오늘날 호주의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의 실수로 도려했던 시도와 제가 사냥꾼이라는 사실에 분노한 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스트라벨은 몬텐에서 사냥하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스트라벨은 사냥이 역겹다고 느꼈지만 청소년 시절엔 자주 경험했습니다. 이후 스트라벨은 청소년 사냥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스트라벨은 처음 사슴을 사냥하고 손질, 요리한 뒤 모든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스트라벨은 사냥을 통해 자연에 대한 사랑과 자립심을 키웠다고 말합니다. 그 경험이 그녀가 야생동물 생물학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민물고기 중 하나인 패들피쉬를 잡으러 1000마일 여행을 떠나보세요. 줄을 가로질러 운전한 뒤 낚싯대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하려면 줄에 고리를 만들고 줄을 바늘에 감은 다음 바늘에 미늘에 연결된 줄을 다시 고리 안으로 넣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커를 달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낚싯대를 던지고 또 던질 차례예요. 작년에는 한 마리 잡는데 나흘이나 걸렸는데 올해는 첫날 아침에 바로 한 마리를 낚았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패들피쉬는 여가섭식 동물이기 때문에 잡는 유일한 방법은 스내깅이에요. 그리고 이건 엄격하게 규제되는 시즌에만 할 수 있어요. 저는 태그도 가지고 있었고요. 이 물고기는 지금까지 잡은 것 중에 가장 컸어요. 70파운드짜리 암컷이었고 저는 재빨리 태그를 붙인 다음 사진과 영상을 몇 장 찍으려고 했어요. 삼각대 하나만 두고 혼자 있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물고기가 너무 무거워서 더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대한 패들피쉬를 잡게 돼서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떠날 시간이었어요. 데이터를 보고하고 물고기를 깨끗이 하기 위해 데려갔죠. 그곳에서 어류생물학자들이 무게를 쟀어요. 길이와 턱 샘플로 물고기 나이를 확인해요. 멋진 컨베이어 벨트로 물고기를 옮기면 내부에서 가공해 아름다운 고기가 나와요. 이 암컷은 13파운드 캐비아가 들어있었어요. 다음엔 가공법을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그녀의 열정이 문제를 일으켰을지 모릅니다. 이에 대해 스티브 타이터스와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는 와이오밍주 캠벨 카운티에 기반을 둔 형사 변호사로 이런 유형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티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아시잖아요. 이런 혐의들이 얼마나 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혐의들은 와이오밍에서 자주 보시는 건가요? 와이오밍은 아름다운 주로 전국에서 사냥과 낚시, 덫 사냥을 하러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사실 누군가가 자기 동네 편의점이나 동네 야생동물 및 어업 상점에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면허를 신청하러 가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몇 달러라도 아끼고 싶어서 준의 거주자 면허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실제로 구매 시점에서는 당신이 거주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이건 명예의 시스템입니다. 상황이 악화되는 건 당신이 태그를 제출하거나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릴 때입니다. 그때부터 게임 NPC, 게임 NPC를 통한 검증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거주자였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와이오밍에서 사냥이 한창일 때 이런 혐의들이 나오고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와이오밍 거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로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 예전에 와이오밍 거주자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와이오밍은 사냥과 어업에서 거주자 여부에 대해 엄격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혐의는 생각보다 더 흔하게 발생하지만 그에 따라 꽤 엄격한 처벌도 함께 따릅니다. 그건 저한테 혼란스럽네요. 저는 그게 꽤 명확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신이 와이오밍 주의 거주자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 말은 제가 와이오밍에 살고 있고 와이오밍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리고 밤에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눕는 것도요. 1년 대부분을 와이오밍에서 보내면 저도 와이오밍 주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건가요? 사람들이 왜 자신이 와이오밍 주민인지 헷갈려 하죠? 와이오밍에서는 정말 헷갈려요. 그리고 이건 정말로 입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와이오밍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이 따로 있고 와이오밍에서 투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도 따로 있어요. 와이오밍 거주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도 따로 있어요. 사냥과 어업 목적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사실 거주에 관한 법률은 법령집에서 거의 한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길어요. 여기서 1년을 살아야 하고 180일 이상 떠나 있으면 안 되고 여기저기 예외 조항도 정말 많아요. 와이오밍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사냥이나 어업할 때 와이오밍 주민으로 간주될 수 있겠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당신이 주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눈에 잘 띄지 않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수년간 많은 고객이 혼란스러워하는 걸 봤습니다. 작년 와이오밍 파크 카운티 부동산 소유 고객을 만났습니다. 그는 차량을 와이오밍 주 파크 카운티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캘리포니아의 포춘 500대 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요 모든 면에서 우리는 그를 와이오밍 주민으로 간주했지만 그는 실제로 와이오밍에서 투표도 했지만 게임 NPC 법령에 따르면 그는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다루고 있는 바로 이와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비록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사만다 스트레이블은 몬태나 주 그레이트 폴스의 주민인 것이 꽤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온라인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녀가 올해 초 호주에서 원뱃을 들어 올려서 곤란을 겪었을 때 그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점은 그녀가 다른 주에도 거주지가 있는지 또는 다른 주에서 태그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주들에서 거주를 주장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에 따르면 한 주 이상에서 거주를 주장할 수 없으니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매우 유명하며 전 세계를 여행하며 사냥과 낚시를 합니다. 그녀가 다른 관할 구역 중 정확히 어디에서 거주를 주장했습니까? 그녀가 몬태나에서 타주 거주 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와이오밍 주민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읽은 조사 기사와 법원 제출 개연성 진술서 등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녀가 한때 와이오밍 주민이었고 한때 합법적으로 와이오밍 주민 태그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법 집행기관에 제출된 내용이 그렇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모든 이야기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기소된 사람, 게임 NPC 측, 그리고 실제 진실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가 누구고 무엇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녀의 거주지가 어딘지 정말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법원에 제출된 개연성 진술서에 적힌 내용을 보면 그녀가 신고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거주지를 주장했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오밍 거주지입니다. 실제로 와이오밍 거주자가 아니면서 와이오밍 거주자라고 주장할 때 어떤 잠재적인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 정말로 알다시피 태그를 제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죠. 사냥에 대해 저는 직접 하진 않지만 그 과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사냥에서 잡은 것은 신고해야 하잖아요. 맞죠? 사냥한 것을 역 같은 데에 가서 등록해야 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요. 맞아요. 그럼 그걸 거짓말할 유인이 뭐가 있죠? 잠재적으로 사냥 기록이나 태그 같은 걸 등록하러 갈 때 그런 유인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저 와이오밍 주민이에요? 라고 말하나요? 예를 들어 거주자가 아니면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그렇죠. 주 외 거주자라면 다른 태그나 사냥할 수 있는 구역에 대한 우선권이 없어요. 비거주자와 비교해도 거주자가 비거주자보다 약간 더 저렴하죠. 그래서 거주자들이 우선권 지역이나 구역에서 우선권 포인트를 얻는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들은 주외 거주자보다 신청한 태그를 받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태그를 신청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게 무슨 뜻이죠? 기본적으로 매년 추첨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해에 사냥하고 싶은 지역과 동물을 게임 NPC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추첨 시스템을 통해 진행돼요. 좀 더 명예로운 태그의 경우에는 포인트 제도가 있어서 그걸로 다양한 지역에서 사냥할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연도에요. 알겠어요. 그럼 저는 추첨에 들어가서 이 종류의 동물을 사냥하고 싶다고 신청해야 하는 거군요. 그리고 추첨을 통해 태그를 받았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건 좀 더 명성이 높은 사냥 대회에서 해당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명성 있는 사냥 대회들은 무엇인가요? 가지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요. 정말 인기가 많은 건 그리즐리곰 허가증이에요. 매년 그렇죠. 곰 사냥을 원하고 그녀가 올해 그리즐리 곰준의 허가증을 받았다는 것도 알아요. 제 생각에는 그녀가 주의 거주자였다면 지난 시즌에 그 허가증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을 거예요. 자, 스티브, 이제 이 혐의의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그리고 그녀는 황야 지역에서 가이드 수 없이 비거주자 사냥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건 첫째, 당신은 거주자가 아니고 둘째, 당신이 황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가이드 없이 사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저는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사냥했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리즐리 곰이 있었다고요. 이 지역에는 저 오는 사람들이나 제가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요. 알다시피 이런 사냥감들은 정말로 만약 그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믿어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입법부는 누군가가 다치지 않도록 돕기 위한 지침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지형이나 더 위험한 동물이 출몰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시 한 걸음 물러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혐의는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녀가 동물을 죽였는데 그 동물을 죽일 허가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거의 밀렵이나 비슷한 행동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녀가 동물을 죽였을 때 태그가 없었고 또 하나는 적절한 태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기소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녀가 타주 거주자였고 무언가를 사냥할 수 있는 타주 거주자 태그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녀가 적절한 태그 없이 무언가를 사냥했다는 것이 혐의입니다. 와이오밍은 사냥이 큰 사업이어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깁니다. 제 말은 규칙이 엄격한 데엔 이유가 있고 경범죄 혐의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인플루언서이고 또 호주에서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소셜미디어에서 일종의 국제적 사건을 만들어낸 셈이죠. 그러니까 이 불쌍한 작은 동물 원뱃을 카메라 앞에 들고 엄마에게서 떼어내서 이 조이를 데려간 거죠. 제 말은 그들이 그녀를 본보기로 삼으려고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긴 와이오밍이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장기 보호 관찰에는 징역형이 포함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그녀가 소셜미디어에서 하는 일에 대해 사냥, 낚시, 덧사냥 권한을 장기간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이오밍은 미국 48 개주가 시행하는 상호 정지제도 도입 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권한이 와이오밍에서 정지되면 전국적으로 정지되는 것이고 최소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정지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것이 걸려있고 당신의 자유와 터무니없는 벌금도 포함됩니다. 이 법원 비용, 구금, 보호관찰, 권한 정지 등이 있습니다.
와이오밍주는 야생동물과 어류 위반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 말은 와이오밍주가 사냥이나 낚시를 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줄 기회를 얻게 된다면 말이죠. 그리고 이봐요, 여기 올 수는 있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적절한 태그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적절한 허가증도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집행유예 상태로 떠나게 될 겁니다. 와이오밍주는 그 기회를 잡을 거예요. 물론이죠. 그리고 저는 법원을 대신해서 말하고 싶지 않고 그녀가 기소된 여러 카운티의 검사들을 대신해서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심각한 혐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30일, 45일, 60일 이상 징역형을 받는 일이 흔합니다. 이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제 말은 단순히 한 가지 혐의가 아니라 6개가 넘는 혐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에게 꽤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게임이자 그들이 항상 써왔던 수법입니다. 그들은 항상 모든 걸 다 던져보고 뭐가 남는지 보는 식이죠. 제가 알기로 여기엔 15에서 20개 정도 혐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은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네, 경범죄 혐의지만 그들이 장난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스티브 타이터스 씨,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이 아름다운 주에 와서 합법적으로 사냥하고 낚시하며 방문하시길 환영합니다. 저는 여름에 와이오밍을 지나가면서 잠깐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사냥이나 낚시는 하지 않았지만 정말 아름다웠어요. 스티브,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만다 스트레이블은 구치소에 수감된 당일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녀의 혐의는 막대한 벌금과 징역형 가능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추적하며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크라임픽스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안제넬 리비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